안녕하세요, 문명입니다. 네, 시험 잘 보셨나요? 6월에 비해서 어땠나요? 좀 차이를 느끼지 않았나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나타날 때 어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자고요. 자, 먼저 6월 vs 9월 등컷의 비밀인데, 6월달 한번 볼게요. 1등급 98. 2등급하고 차이가 2점. 그 다음에 96에 92, 4점. 90에서 96, 6점. 96에 76, 10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 4점, 네, 1등급이 4등 점점 벌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5점,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많이 벌써 딱 봐도 8점 벌어졌고, 8점, 네, 그리고 여기서는 13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수의 분포도 보면 밑으로 내려갔죠. 하위권은 변함이 없었는데 하위권에서 많은 차이가 나왔어요. 이럴 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문학의 형태의 난이도가 조금 쉽고 비문학의 문제가 어려운 거 한 2개 나오면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시험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일까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쉬운 사람에게는 쉬운 시험이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지는. 그러면 요번에 6월달에 1, 2등급 나왔던 애들이 이번에 3, 4등급 나온 애도 있고, 2등급 맞았던 애들이 확 무너진 애도 있고, 반면에 2, 3등급 맞았던 애들이 1등급 맞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경우가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지금 학교에서나 모든 공부하는 분위기가 EBS에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EBS만 대략적으로 문제 풀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어떤 언어 영역의 학습 능력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자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변화가 없었고 더 성적이 상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메시지는 뭐냐면 EBS에만 몰입하면 안 되고 그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문학은 평이, 비문학은 약간 어려웠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문학이 한 2지문 정도만 약간 부담된 거 나오면 이렇게 평균 점수가 쭉 내려가게 돼요. 특히 하위권에. 근데 이번에 시험에서는 문학은 너무 평이했어요. 오히려 더 만점자가 많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으로 봤을 때 올해 수능은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만점자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문학에서 한두 개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떨어뜨릴 거고 상위권에 대해 부담을 주고, 반면에 비문학은 약간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야지 변별력이 어느 정도의 그 아름다운 모양새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02 수능의 예측은 지금의 형태대로 EBS를 많이 반영할 뿐만이 아니라 난이도도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훌륭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대응 전략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기본 학습 능력과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BS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저는 원래 원래 강좌를 추천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파이널에서만큼은 진짜 목 소리를 내서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파이널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명시해서 그 부분만을 집약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가면 정말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점수 안 나오니까 수능에서 점수 오르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널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수가 잘 안 나온 학생들은 기본 학습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널 1 강좌에서 자신의 어떤 문제점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제점을 개념과 함께 아울러서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 난이도 높은 게 나왔을 때 그거의 해결 능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견고하게 만든 뒤에 파이널 2를 통해서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전체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예를 들면 쓰기에 6번 문제가 있다. 그럼 6번 문제가 있다면 6번 문제는 연상 문제죠. 이게 6월달엔 이렇게 나와, 9월달엔 이렇게 나와. 틀리는 약점은 이거고, 기존의 수능에서 난이도 높을 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거를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머릿속에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2를 통해서 그걸 각인시키고 한 번 하면 안 돼요. 대부분 학생들 문제 풀고 엑셀지, 아 맞아
근데 그게 변형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해도 안 된 건 뭐냐면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계속 각인하고 그걸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세뇌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전에 딱 들어가면 걔가 확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에 학습 능력을 만들고 아울러서 두 번째로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머릿속에 각인해갖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마지막에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고요. 제 주변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마지막에 변한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부터 집요하게 집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갖게 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강의 정말 혼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꼭 봅시다.